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3대에 걸친 부패와 정경유착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피해갔던 삼성 일가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촉각을 곤두세운 국민들은 역시 하며 실망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삼성이 구축한 막강한 권력이 이재용 부회장 구속을 막은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성은 대한민국 모든 권력기관에 끈적끈적한 촉수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타파는 그 증거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대외기관 핵심 인사 현황. 이 문서는 삼성전자의 대관 업무팀이 작성한 것인데 정부 부처 고위 공무원들의 성향, 취미, 지인 등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거의 사찰 수준의 보고서입니다. 최경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외기관 핵심 인사 현황. 운영 목적은 관계기관별 대외 업무, 단위별 커뮤니케이션 채널과 주요 현안 사전 정보 센싱, 지지 기반 확보, 당사 의견 건의 등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협력 채널로 청와대를 비롯해 각 정부기관들이 적혀 있고 그 다음에는 정부기관 조직도가 커다랗게 눈에 들어옵니다. 청와대 비서실 조직도도 있습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이 문서는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 대관 업무팀에서 작성된 것입니다. 파란색 글씨로 기재된 곳들이 바로 이 대관 업무팀 담당 정부 부처들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정부기관과 청와대 경제수석실, 미래전략수석실 등입니다. 이렇게 정부 부처와 청와대 조직도를 그려놓은 뒤 삼성은 대외 주요 인사들을 한 사람씩 정리했습니다. 합리적 업무 스타일, 온화한 인품, 소탈한 성격 등 흔히 볼 수 있는 인물평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강압적 업무 추진, 직설적, 참고자료 욕심이 많아 과장급들이 백자료를 많이 준비해야 한다. 분해에서 주류 국장급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인사, 보신주의 성향이다. 다소 권위적이며 전형적인 공무원 스타일이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 이기적 행동도 서슴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다. 정치적이며 언론 플레이에 신경 쓴다. 후배 직원들에게 모욕적 언사도 서슴지 않아 존경받지 못하는 인물. 사시 동기들 중 지검장 승진 대상 5순위 내 등 매우 구체적이고 부정적인 묘사들도 다수 발견됩니다. 삼성전자와 직접 연관된 부서장들을 따로 표시해뒀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 주무국장, 가전 IT 분야 주무국장, 당사 UHD TV 사업 연관성 큼, 당사 스마트 TV 사업 연관성 큼.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는 자명합니다. 지속적 접촉과 향후 로비를 위해서입니다. 또 다른 산업자원부 국장에 대해서는 친동생이 4~5년 전 당사, 즉 삼성전자의 홍보팀 경력이 있다는 사실도 파악해놨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중소기업청의 최고위직 관료에 대해 대기업 저승사자라거나 친중소기업 성향이라고 평가한 부분도 눈에 띕니다. 대기업인 삼성전자 입장에서 이른바 적군을 따로 분류해 놓은 겁니다. 정부 고위 관료들이 골프를 치는지, 술, 담배를 하는지, 종교가 무엇인지 등을 적어놓거나 친한 지인들이 누구인지 파악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 역시 일상적으로 또는 유사시 원활히 정부 고위층을 접촉하기 위한 인맥관리 자료였습니다. 이 자료를 10만 명의 삼성전자 직원뿐만 아니라 수백 개 이르는 삼성전자 협력업체 임원들의 인맥과 매칭시킨다면 뚫지 못할 곳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바로 이 내부 보고서를 뉴스타파에 제보한 삼성전자 전 대관 업무 담당자의 말입니다. 만약에 이제 대기업에 불리한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나 아니면 그걸 추측을 담당하시고 있는 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대기업의 1차, 2차, 3차 협력사까지 얘기하는 이유가 그 피라미드 형태처럼 대기업이 쥐고 있는 이제 그 구매력이라는 게 엄청나잖아요. 그러면 그 구매력 중에 분명히 그분하고 지인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지인을 안다는 것 자체가 엄청 큰 정보력이겠죠. 그분들이랑 접촉을 해서 설득할 수 있게끔 잘 마련하는 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강직한 사람이라도 뭐 고향, 형, 뭐 선배, 후배가 얘기를 하자고 하는데
삼성은 이런 인맥 관리 자료를 통해 자신들의 정부 고위 관료 접근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의 어떤 국장들에 대해서는 기업보다는 공정위의 입장을 중시하는 편임이라고 적어놓거나 대기업 저승사자로 조사가 철저하고 깐깐하다고 평했지만 어떤 간부들에 대해서는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나다거나 기업에 대해 합리적 생각을 갖고 있다고 묘사해놨습니다. 뭔가 대화가 통할 여지가 있다는 뉘앙스입니다. 특히 일부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 보직 과장과 국장에 대해서는 당사와도 오랫동안 우호적 관계 유지 중 또는 친대기업 성향을 가졌음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렇게 묘사된 두 사람은 공교롭게도 삼성전자의 핵심 사업 부분들과 직접 연관을 맺고 있는 부서의 과장, 국장급들이었습니다. 해당 국장과 과장은 자신들은 그런 성향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우호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우호적인 것도 없고 뭐 비우호적인 것도 없는데 그래서 모든 기업한테 다 대자 빼고 중자 빼고 다 기업 성향을 갖고 있는데요. 대자 빼고 중자 빼고 친기업 성향이다. 기업에 상관없이 기업이 원하는 거 다 해주는 거니까. 정부 고위 관료들은 대체로 삼성이 자신들도 모르게 이런 성향 파악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사실에 불쾌해하면서도 자신은 어떻게 적혀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왜 그런 거를 만들어 놓고 그러냐 걔네들은 참 이상하네. 뭐라고 돼 있습니까? 저는?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의 대관 업무팀이 만든 이 보고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관세청, 동반성장위 등 9개 정부기관과 유관단체들의 과장, 국장, 실장, 장관 등 고위직 125명의 현황이 파악돼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삼성전자가 이런 자료를 왜 만들었는지 답변해 주기를 요청했지만 삼성전자 측은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뉴스타파 최경영입니다. 뉴스타파의 이 내부 문서를 제공한 사람은 삼성에서 대관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삼성의 입김이 정부, 국회, 검찰, 법원, 언론 등 우리 사회 모든 권력기관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 삼성은 막대한 돈과 시간, 인적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삼성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실상 대한민국을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경영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제보자는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에서 근무했습니다. 그가 맡았던 일은 대관 업무, 즉 정부기관이나 국회 등을 상대로 동향을 파악하고 인맥을 쌓아서 업무 협조나 로비 창고를 트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부 상대로 하는 거고요. 대외적인 일을 하는 거죠. 상생협력센터는 삼성전자가 중소기업 등과의 이른바 상생 경영을 위해 만든 CEO 직속 조직입니다. 그러나 제보자에 의하면 직원 120여 명 가운데 40명 안팎이 대관 업무를 담당했다고 합니다. 매팀이랑 합해서 한 128명 정도로 제가 기억이 나고 그 중에서 실제적으로 대관 업무를 하시는 분이 홈팀이랑 포함해서 한 40? 실제 그가 건넨 대외비 문서에는 대관 업무 기능 강화를 위해 상생협력센터 내 업무팀 통합에 따라 대관 업무 기능을 효율적으로 재편, 운영하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공정위와 국회는 업무팀으로 통합하고 산업부 관련 업무는 상생협력팀으로 통합한다. 다만 미래부 방통위 총리실의 규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업무팀의 기능을 유지시킨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대관 업무 담당자들의 이전 경력과 대외 업무 경력도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4개월짜리 신참부터 24년 대관 업무를 한 베테랑까지 다양합니다. 가령 산업부에 그때 윤상직 장관이 있을 때였거든요. 윤상직 장관이 과장일 때부터 명함을 돌리신 분이 제 상사로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힘들게 채널을 하나 여신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계속 합니다. 한 3개월 동안 계속 명함을 돌려요. 그러면 정부에서도 계속 어린 친구가 명함 걸리고 있으니까 한번 와보라고 하겠죠. 너 누구야?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왔습니다. 해서 친해지게 되거든요. 그분이 결국 과장 위에 국장 되시고 결국에는 차관 장관까지 올라가시는 거잖아요. 윤상직 전 장관도 제보자의 상사와 오랜 지인이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특별하게 그런 거 특별하게 보면은 장관 때만 아닌데 과정부터 아는. 그래서 그리고 대관 업무 하면은 과정 때부터 보는 거죠.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의 전무였던 한 인사도 센터 내 대관 업무팀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상생협력센터에 보면은 업무팀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름 뭐로 바꾼지 모르는데 업무팀이 원래는 상생협력센터에 없었는데 제가 나오는 2015년에 제가 나왔는데 19년 말이에요. 2015년 초에 그냥 업무팀도 센터로 들어와라 그래갖고 센터가 크게 보면 대관 업무하는 업무팀들이 있고요. 대체 상생협력센터 내의 대관 업무 담당자들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센싱이고요. 센싱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는 제가 교육을 받아서 아는 내용이고, 그런 센싱하는 주요 사이트가 국회 의원 정보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업무팀이라든지 아니면 대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정보들을 받아요. 사람 친해지다 보면은 보도가 되기 전에 자료를 미리 입수할 수 있습니다. 그 담당자들은 친하기 때문에. 그럼 그런 것들이 이제 센싱인 거거든요. 미리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부고나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정부기관에 친인척이 돌아가셨다 하면 거기 가서 인사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정부 부처나 국회를 찾아가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고위 관료나 정치인을 접촉하고 이를 위해 부고 기사 등이 나면 조의금을 전달하면서 안면을 텄다는 말입니다. 대기업도 돈을 쓰고 사람도 쓰고 해서 얻는 정보들이잖아요. 그래서 폐쇄된 정보긴 하지만 사람 고문해서 옛날에 김기춘 얘기하면 되나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잘 구슬려가지고 돈도 주고 내가 하면 협박한 것도 아니고. 제보자는 이렇게 취합된 중요 정보가 미래 전략실로 보고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취합된 정보를 가지고 삼성이 목표했던 것은 결국 삼성에게 불리한 법안이나 정책을 무력화시키고 유리한 사안을 입안시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얘기하신 게 이제 삼성협력센터인데 상생을 생각을 만든다고. 삼성을 위해서 해야지 기획이 나온다고. 근데 굉장히 쇼킹했는데 몇 개월 지나니까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기획을 하더라도 삼성을 위해서 해야 되는구나. 취재진이 입수한 삼성전자의 내부 조직도입니다. 미래전략실에는 전략 1, 2팀과 커뮤니케이션팀, 인사지원팀, 경영진단팀, 기획팀 등 6개의 팀이 있습니다. 팀장이 사장 또는 부사장급이고 각 팀장 밑에 보통 상무만 서너 명씩 있는 거대한 조직입니다. 이번에 발견된 삼성전자 협력센터 내의 대관 업무팀, 그리고 삼성 계열사별로 따로 있다는 별도의 대관 업무팀들, 또 때때로 대관 업무를 보조하는 홍보팀과 상무급 이상만 수십 명인 미래전략실 모두를 합하면 삼성에서 정부와 국회 등 권력기관에 대해 사실상 로비를 하고 있는 임직원은 최대 10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 기업 집단이 이렇게 방대하고 막강한 로비 조직을 가동하면 정부나 국회가 과연 공정한 경쟁과 공평한 기회를 중재하고 관리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정직하게 플레이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된 리워드를 못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 사회 자체가.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플레이를 하는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중점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게 법안도 건드릴 수 있다, 대기업이. 정상적인 플레이가 아닌 플레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그 사람을 잘 보기 위해서 그런 식들이 좀 바뀌어야 되고. 왜 뉴스타파에 제보를 하게 됐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보자는 우리나라가 삼성의 금권에 지배되는 비정상적 사회가 돼가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뉴스타파 최경영입니다.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삼성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참여연대가 오늘 이건희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청문회에서 거짓말 하십니까? 대수 실시 자금 직접 승인하셨습니까? 앞에. 대수 실시 자금 뭔지 아십니까? 영장 청문회는 신경 할 말씀만 해주십시오. 박근혜 정부는 문화계를 비롯한 사회 전 분야에 이른바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를 작성해서 적과 아군을 구분했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은 정부의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도록 견제하고 감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은 이 방대한 리스트, 대외기관 핵심 인사 현황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 했을까요? 삼성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공직자에 대해서 삼성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든 굴복시키거나 제거하려고 했을까요? 해답은 분명해 보입니다. 삼성에서 권력기관을 상대로 로비를 하고 있는 임직원이 최대 1000명 안팎이나 된다는 것은 이 글로벌 기업이 얼마나 국민을 상대로 이권을 챙기는 데 급급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더 나쁜 것은 그 인력들이 진짜 챙기는 것은 삼성이 아니라 이재용 일가의 이익일 것이라는 점입니다. 삼성은 이번에도 뉴스타파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삼성에 가장 자주 질문을 던지고 있을 뉴스타파에 삼성 측은 거의 답하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더라도 뉴스타파는 계속 이 문제를 취재하겠습니다. 삼성의 행태가 바뀔 때까지 말입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